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 들어갑니다. 아! 뭐야? 안 녹아. 붙습니다. 오, 아까랑 비슷한데 물에 넣을 때랑 비슷한데? 안녕하세요. 저는 호기심 전국이입니다. 뿌려! 자, 여러분들, 불이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방서에 바로 전화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소방관 아저씨가 이제 출동을 하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물을 길러와가지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은 소화기가 있다면 소화기를 해가지고 소화기로 이렇게 진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제 집에 있는 소화기 이런 것들이 수명이 있다는 사실이야. 그것도 수명이 8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8년마다 이제 소화기를 이제 바꿔주는 것도 좀 번거롭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되게 신박한 그런 화재 진압용품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자, 요겁니다. 붙이는 소화기. 아니, 이제 통계가 있는데 화재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로 인한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이런 콘센트나 이런 데서 이제 화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생각해보면 옛날에 뭐 콘센트에 뭐 젓가락 꼽지 말라 이런 교육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바로 이게 불이 났는데, 이런 콘센트에다가 이거를 붙이기만 해도 이제 화재가 방지가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 안에 뭐 이렇게 화재가 나게 되면은 그 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캡슐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제 불이 나면은 여기서 이제 뭐 그렇게 해가지고 불이 꺼진다고 하는데,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콘센트 요 안쪽에다가, 자, 이렇게 안쪽에다가 붙여놓는 것만으로도 이제 화재가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원래 크기는 이만한 거 아니야? 요거는 요만한 게 이렇게 조그매졌어. 사실 이거를 좀 찾아보니까 여기 스티커 안에 들어간 게 바로 고성능 소화물질인 플루오르와 케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거 알고 있어요. 이게 한때 젖지 않는 물이 있다 이랬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게 바로 플루오르와 케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호기심, 젖지 않는 물 플루오르와 케톤? 자, 첫 번째 실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아주 달콤한 솜사탕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 솜사탕은 이렇게 포실포실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입에다 넣으면은 어떤 표현을 합니까? 사르르르르 녹아버린다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물에다가 담그게 되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이 솜사탕을 물에다가 넣어도 절대 녹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플루오르와 케톤. 지금 보시면은 그냥 찰랑찰랑 그냥 물 담아 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이랑은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한번 솜사탕을 이 플루오르와 케톤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 따르는 것도 물 같아. 기포도 생기고. 자, 이렇게 딱 부어주시고요. 자, 포실포실한 이 거대한 솜사탕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 들어갑니다. 아! 뭐야? 안 녹아. 어머머머머. 안 녹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야. 아니, 물에다가 넣었을 때랑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일단은 지금 일반 젓듯이 수건에 물 들어가듯이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갔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솜사탕 위쪽 보면은 다시 뽀송뽀송해지고 있습니다. 이 밑에 쪽이랑 이 위에 쪽이랑 색깔이 달라. 뽀송뽀송해졌어요. 자, 어떻게 이 약한 이 포실포실한 이 솜사탕이 이 물 같은 플루오르와 케톤에 들어갔지만 젖지가 않았을까요? 사실 이 플루오르와 케톤은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화학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제 스카치 테이프 회사로 유명한 3M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새로운 방화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플루오르와 케톤은 이제 무색 무취에다가 이제 점성이 물과 거의 비슷해서 이제 젖지 않는 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물같이 보이지만 이제 무게가 물보다 1.7배나 더 무겁다고 합니다. 이제 밀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싼 이 플로라 케톤은 어디에 활용이 될까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수출 주력 상품이죠. 반도체나 이제 각종 전자제품 그리고 또 소화 방제 제품에 폭넓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왜 사용하냐고요? 이 호기심천 꾸기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분신 같은 이 스마트폰. 하지만 저는 오늘 담궈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담굽니다. 진짜 이거 보시면 아주 끔찍한 인상 찌푸리시는 우리 호기심 천국의 시청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지만 자, 여기다 전화 걸어주세요. 고장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 플로어로 캐터는 와! 전혀 고장나지 않고 전화가 오는 모습입니다. 자, 꺼내볼게요 한번. 콸콸콸콸. 요 안에 지금 플로라 케톤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콸콸콸 흐르는 거는. 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보세요. 끊어버려. 안 받아. 저 사람 전화 안 받아. 아니 근데 이제 플로라 케톤이 이렇게 상온에서는 이렇게 활용이 됐는데 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가열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호기심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플로라 케톤을 한번 가열을 해볼 건데 이제 끓인 물이랑 이제 찰떡궁합은 뭡니까? 바로 라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라면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플로라 케톤을 넣고 라면이 과연 익을지 안 익을지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젖는다면 익어버릴 겁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콸콸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벌써 끓어! 아니, 보시죠. 아지랑이 피는 거. 꼬불꼬불 벌써 끓기 시작합니다. 아니, 원래 물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 1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플로라 케톤은 이제 끓는 점이 50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만 끓여줬는데도 벌써 아지랑이 피면서 이제 끓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는 한번 면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퐁당? 오, 일단은 지금 기포가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 흡수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좋았어.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딱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히 익을 수 있도록 5분 정도 지금 소요가 됐고요. 자, 한번 면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이거 뭐야? 이거 돌 잡은 느낌이 나는데요? 그냥 따뜻해요. 뭐지? 1% 아니 0.1%도 익지 않았습니다. 또 이게 젖지 않는 그런 성질도 있어가지고 면에 흡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익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호기심 천국이가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게 젖지 않는 물처럼 또 다른 젖지 않는 물질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그 젖지 않는 물질과 이 젖지 않는 물이 만난다면 과연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너무나 궁금하기 때문에 이 호기심 천국이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 실험으로 넘어가시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젖지 않는 새로운 물질, 젖지 않는 모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만져보면은 사실 그냥 뭐 평범한 모래입니다. 자, 이 젖지 않는 모래를 이렇게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붓게 되면 에옹? 보이시죠? 오, 자, 부어도 지금 보이시죠? 뭔가 공기에 코팅이 된 것처럼 와, 오, 신기해! 공기에 코팅이 된 것처럼 전혀 젖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꺼내면 꺼내지지가 않아. 와, 오, 너무 신기하다. 이걸 보여줘야 돼. 자, 건지지만 올라올 때는 그래도 좀 젖어 있는 것 같은데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이 모래는 사실 물과 극과 극인 소수성의 모래입니다. 이제 소수성이라는 말은 이제 친수성의 반대말로 물과 친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물에 넣었을 때 물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따로 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젖지 않은 모래와 이 젖지 않는 물 플로라 케톤이 만난다면 과연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젖지 않는 물. 자, 이렇게 부어주고 자, 여기다가 이제 젖지 않는 모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성 모래죠. 우와, 우와, 이거 보세요. 오, 이 모습은 아까 그 솜사탕 녹였을 때랑 똑같은 모습입니다. 와, 이거 완전 젖어버렸어. 제가 섞어볼게요. 완전 섞여버렸어. 비교해보세요. 젖지 않는 물과 젖지 않는 모래를 넣었을 때
모습입니다. 와, 완전 다릅니다. 이야, 신기하네. 이게 사실 이 플로로아 케톤도 소수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물과 친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젖지 않는 모래도 소수성, 젖지 않는 물도 소수성. 그렇게 두 개의 물질이 성질이 같아서 이렇게 섞여 버리게 된 겁니다. 아하.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성 물질 중에 또 식용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식용유에다가 젖지 않는 모래를 넣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똑같이 섞일지 요것도 궁금한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젖지 않는 모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섞일지 안 섞일지 보습니다. 오, 아까랑 비슷한데? 물에 넣을 때랑 비슷한데? 잠깐만, 섞인 거 안 섞인 거야? 뭔가 반반이에요? 자, 한번 휘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안 섞인다니까. 똑같이 섞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들어갈 때는 물에 들어가는 거랑 비슷했는데 안 젖나 했었는데 또 소수성 물질인 기름과 또 소수성 물질인 젖지 않는 모래가 만나니까 역시나 하나로 합쳐져 버렸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젖지 않는 물로 불리웠던 플로로아 케톤을 가지고 다양한 실험들을 해봤는데, 저도 옛날에 해볼 때 무조건적으로 안 젖는 줄 알았지만 또 젖는 물질이 있습니다. 똑같은 소수성 물질인 이제 젖지 않는 모래를 넣었더니 또 젖고, 솜사탕을 넣었을 때는 또 젖지 않고, 정말 신기한 물질인 건 맞는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너무 재밌었고, 요 플로로아 케톤은 조금 어린 친구들은 구매가 조금 힘드니까 정말 꼭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부모님께 부탁을 하셔서 이 실험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호기심 천고기는 다음에 더욱 재미난 호기심을 들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